네,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어제요 이재명 방탄 논란이 불거졌던 이 당헌 80조 1항을 개정하기로 의결을 했는데 오늘 비대위에서는 이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의 4위 소식입니다. 사법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 직무가 정지된다 라고 의결했습니다. 2심이나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 또는 금고 이상형이 아닌 경우에 제1항의 직무정지는 효력을 상실한다 라고 의결했습니다. 저는 제 입장 다 얘기했는데 창피하다고? 괜찮아요. 전대회에서 제대로 가로잡히길 바라는 수밖에 없네. 개정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오늘 참가하신 의원님들의 보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비대위는 당헌 제80조의 1항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당무위원회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의 결정을 비상대책위원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내 계파 갈등이 심화될 조짐을 보이니까 이를 우려한 어떤 조치 아니겠느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마침 여기에 민주당 전준희 관계자가 나와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배경이 뭡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전준위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어제 전준위 회의에 직접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의결된 것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되는데요. 직무정지가 되는 사유와 그리고 구제 절차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는 당헌 80조는 직무정지 사유가 기소만으로 정지가 되고 그것이 만약에 정치 탄압일 때는 구제 절차로 윤리심판원에서 뒤집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야당으로서 야당 의원들이 뭔가 이제 기소가 돼서 바로 직무가 정지되게 되면 당내 많은 혼선들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 당직이라는 것 자체가 지역위원장 자리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내후년에 이제 총선을 앞두고 당내에 돌이킬 수 없는 혼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지적들, 문제 의식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떤 특정인에 대한 방탄이 전혀 아니었고요. 네. 사실 당내 많은 의원님들이 이게 이해관계가 걸릴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런 문제 의식에서 어제 전준위에서는 직무정지 사유를 유죄 판결시로 바꿨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비대위에서는 어떤 취지였냐면 직무정지 사유는 그냥 기소시로 놔두되 구제하는 절차, 그러니까 뒤집을 수 있는 것을 윤리심판원이 아닌 당무위의 의결로 변경을 한 것입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당무위 절차가 좀 더 윤리심판원에 비해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요. 정치 탄압 사유가 있을 때는 조금 더 빨리 구제할 수 있다라는 측면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비대위의 어떤 결정은 전준희가 갖고 있던 그런 문제의식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좀 국민들께 보여지는 모습들도 좀 신경을 쓴 절충안이 아니었나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당 전준희 관계자의 이야기를 저희가 들어봤는데 지금 보면요 조수진 의원님께 이걸 하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민주당 이제 비대위가 이 당원을 유지하되 이 구제 방법을 규정했는데 당헌 80조 3항입니다. 여기 보면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윤리위 의결을 거쳐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한다. 근데 이거를 당무위 의결로 변경을 했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일각에서 그리고 여당에서는 꼼수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한 사람, 이재명이라는 단 한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헌법의 기능을 갖는 당헌을 고친다? 이거는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당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부적절하죠. 과거에 공화당이 박정희 대통령 한 사람의 3선 연임을 위해서 헌법을 바꿨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부적절하고요. 또 당헌 80조 1항은 당직자가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될 경우 이렇게 적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80조 3항에서는 이미 정치 탄압 등의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헌 80조 1항을 지금 전당대회 상황에서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서 굳이 바꿀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비대위에서도 유지해야 된다라고 결정을 한 것이겠죠. 네. 아무런 어떤 당위성도 없고 이렇게 된다면은 도덕성이라든지 윤리에 있어서는 야당이 더 강력한 무기로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은 집권을 목적으로 하는 야당이기에 더 어떻게 보면 명분이 없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비대위도 결정적으로 유지하기로 한 것이겠죠. 네. 이승훈 부장께 좀 여쭤볼게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런 내용이에요. 윤리위 의결을 왜 굳이 당무위 의결로 변경을 했느냐? 근데 당무위라는 게 어떻게 보면 당 대표가 또 의장이 되는 거죠. 의장이 되고 또 시도당 위원장이라던가 그 멤버들이 보면 시도당 위원장이라던가 좀 당 대표와 측근들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포진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꼼수가 아니냐는 그런 지적들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이 80조 사망의 예외 규정에 정치 탄압 등 이런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당직 정지를 멈출 수 있었잖아요. 그건 뭐냐면 정치적인 고려라든가 실제 검찰 대통령과 또는 검찰 장관에 의해서 기소만 되면 바로 당무가 정지가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민주당이 이제 야당으로 됐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윤리심판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엄격하고 도덕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어떤 정당 내의 사법부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다면 당무위는 어떤 최고위가 아닌 당무위가 여러 명의 의견을 들어서 취합할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또 정치적인 고려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측면에서 윤리심판원이 판단하는 것보다 이런 정치 탄압 등 또는 정치 보복의 예외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당무위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결정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민주당이 좀 그렇다 할지라도 건전하게 좀 잘 바뀌고 있다. 네. 이게 이재명 의원 한 명을 위한 방탄 아니냐라고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최고위 또는 전주위 과정을 거치면서 건전한 논의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번 윤석열 정부를 보십시오. 지금 이준석 당대표 지금 수사도 안 됐고 기소도 안 됐습니다만 당원권 정지 6개월 했고 이걸 사고라고 했다가 다시 직무집행이니까 6개월 후에 돌아올 수 있다 했는데 다시 비상상황으로 또 그렇게 바꾸잖아요. 그만큼 윤석열 정부가 태하는 태도들이 굉장히 쉽게 바꿔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고 저는 국민들의 고민들 또 민주당 내부의 고민들을 잘 우려내서 타협점을 찾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은요. 이렇게 의미심장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야당 돼가지고 저쪽에서 우리 정치보복 수사를 한참 하고 있잖아요. 일각에서는 이게 이재명 지키기다 그러는데 사실 좀 기소될 가능성이 있는 의원들은 친문 성향 의원이 더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호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무슨 개파의 논쟁거리를 끌고 가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지금 뭐 한동훈 장관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쭉 끌고 나가는 흐름에서 약간 무모한 보복성 수사들이 꽤 있어요.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무모한 보복성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원 80조 사망을 수정한 것도 결국은 한동훈 장관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동훈 위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의원 관련된 수사만 10여 건. 그렇다면 당대표가 만약에 된다면 이 사법 리스크 민주당이 온전히 안아야 된다. 이런 상황에서 80조 상황 이 수정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박용진 의원이 만약에 지금 1위를 달리고 있었으면은 뭐 80조 고치자는 얘기가 나왔겠습니까? 이재명 의원이 앞서가기 때문에 나온 얘기고 그거를 뭐라고 분식을 하더라도 이재명 의원이라는 특정을 위해서 당원을 바꾸려고 했던 거는 사실이고 다만 이제 이른바 친문이라든지 개파 간의 약간 그 갈등도 있고 명분에서도 그 국민을 설득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개선된 것 같고 지금 실제적인 사법 리스크는 있죠. 지금 크게 보면 6개, 뭐 많게 보면 뭐 10개 정도의 혐의로 수사를 받는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 부부가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김혜경 여사는 그 기자회견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고 손실 액수가 얼마냐의 문제는 있지만 기소되는 거는 뭐 그 수사에 뭐 가는 정해진 결론이 아닌가 싶고 네. 대장동만도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빼는 바람에 수천억 원의 이익을 김만배 일당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져야 되겠죠. 네. 네, 저런 모든 수사가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나왔죠. 문재인 정부 때 수사가 진행이 된 겁니다. 그리고 백현동 같은 경우는 감사원 감사가 문재인 정부 때 됐죠. 이런 게 어떻게 정치 탄압입니까? 이거는 어불성설입니다. 그리고 이런 태도야말로 내로남불인 것이죠. 네.
자, 이렇게 뜨겁습니다. 자, 이 민주당 당원들 사이에서는 이런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굉장히 좀 반발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소식, 오늘의 1위 소식입니다.